나는 치매 의사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치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책을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세가와 치매 척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라기에는 기억력 감퇴나 건망증의 정도가 심해 신경과나 뇌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던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의사나 임상심리사에게 받아봤을 겁니다.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100에서 7을 빼보세요 하는 검사 말입니다. 이 검사가 바로 하세가와 치매 척도입니다. 치매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기준으로서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지기능 검사지요. 이것을 개발한 정신과의가 바로 접니다. 제가 치매 진단법을 개발해서 공표한 1974년만 해도 인지증은 노망 또는 치매라 불렸습니다. 일본은 2004년 치매에서 인지증으로 정식 명칭을 변경했다. 그보다 2년 앞서 1972년도에는 소설가 아리요시 사와코가 쓴 장편소설 황홀한 사람이 출간됐는데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던 치매를 주요 소재로 다뤄 일본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당시는 노망나면 끝이라고 하여 치매에 걸린 사람을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는 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치매 당사자를 방에 가두기도 했고 정신과나 노인 전문 병원에서도 침대에 묶어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그런 시대를 살며 치매 의료와 간병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넘게 치매 환자들을 치료하고 연구해온 제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2017년 10월 만 88세 때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제 상태를 세상에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치매에 걸리는 것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성인이 된 후에 언어와 지각을 관장하는 뇌에서 기능 저하 현상이 일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큰 위험 인자가 노화이기 때문에 인생 100년 시대를 맞이한 현대에는 누구나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는 고령자 5 가운데 1명꼴인 약 700만 명이 치매에 걸릴 것이라는 후생 노동성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만년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한 사람에게도 치매 발병은 시간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린 사실을 공표한 이유도 치매는 누구나 마주하는 문제이므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이 책의 출간을 앞둔 지금 증상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자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급격하게 나 자신이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치매가 생겼다고 사람이 갑자기 바뀔 리는 없는 것이죠. 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연장선상에 좀 더 노화된 자신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치매에 걸리고 나서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치매에 걸리면 증상이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 계속된다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컨디션이 무척 좋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로해져서 저녁이 되면 머릿속이 무척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개운해져 다시 상쾌하고 새로운 자신이 되살아납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때그때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걸리면 끝이라든가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특별 취급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의사이자 치매 환자인 제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가 치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의 장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해왔던 평소의 생활이 점점 불가능해지는 것이 치매의 특징입니다. 참으로 불편하고 난처한 일이죠.
가족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치매 당사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 장애의 정도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치매 전문의로서 지금까지 몇백, 몇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치매에서 인지증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한 국가검토위원도 역임한 저지만 실제로 치매에 걸린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치매 당사자가 된 후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치매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전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을 치매와 마주하며 쌓은 연구 결과들도 치매 역사의 일부로서 이 책에 남기고자 합니다. 저는 치매에 걸린 후에 어쩐지 증상이 진행되고 있는 자신을 또 다른 내가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정말입니다. 그 점이 다른 치매 당사자들과 다른 부분이며 전문의만이 느낄 수 있는 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치매 당사자가 된 이후 내적, 외적 변화에 관해 들려주고 싶습니다. 2021년 2월에 만 92세가 되었습니다. 신이 기다리는 곳으로 떠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줄곧 일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해 저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한 인생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저 역시 가족과 이웃 사람들의 따뜻한 온정에 둘러싸여 영화를 보거나 교회에 가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찻집이나 이발소에 들르면서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넘어져 얼굴에 파란 멍이 들기도 하고 TV 홈쇼핑에서 필요 없는 상품을 주문해서 가족들을 당황시킬 때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즐기려 하고 있습니다. 치매라고 해도 모든 이가 같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다양하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말하는 도중에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빠지기도 하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만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가 봅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큰일이기에 요미우리 신문사의 이노쿠마 리스코 편집위원과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노쿠마 씨는 제가 치매라는 사실을 2017년 11월에 가장 먼저 알렸던 기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인생에서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치매에 걸린 제가 저처럼 치매에 걸린 분들과 그 가족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책이 치매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치매 의료와 간병 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하세가와 가즈오. 아무래도 이상하다. 전에 가본 적이 있는 곳이니 당연히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갈 수가 없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고 뭘 하려고 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나는 치매에 걸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2016년쯤이었습니다. 분명 직접 체험한 일인데도 확실히 기억나지 않고 머릿속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더니 내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령 외출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열쇠로 문을 잠그고 나왔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은 곰곰이 시간을 되짚다 보면 어느 쪽이든 확신을 가질 만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되돌아가서 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한 뒤 안심하고 외출하면 되지요. 이것이 정상일 때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나의 경우 기억에 대한 정확성이 흔들리면서 집에 돌아가 확인을 했는데도 또다시 알쏭달쏭해지며 언제까지도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고 무슨 요일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은 부엌에 걸려있는 큰 달력 옆에 작은 인력을 걸어두고 매일 아침 한 장씩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방금 날짜를 확인했는데 금세 또 잊어버렸습니다. 아내에게 날짜를 물으면 또 물어요? 하고 되묻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탁자 위에 놓인 신문으로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간석간 모두 맨 앞 페이지에 날짜가 나와 있어서 확인하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기억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약속을 잊는 일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오랜 진료 경험에 비추어 이건 나이가 들어 자연히 생기는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치매가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이르렀습니다. 2017년 10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시내에서 치매를 주제로 한 소규모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전문의로 초빙되어 치매 케어에 관해 조언하기로 되어 있었죠. 치매 당사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케어에 있어 중요한 사항과 지금까지 진료해온 치매 당사자들의 얽힌 추억을 이야기하다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주최 측이 난처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치매입니다.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자각한 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치매는 누구나 걸릴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치매에 걸린다 해도 인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없다는 것, 오늘날과 같은 장수 시대에는 누구나 치매를 마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치매에 걸리더라도 평상시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강연 중에 고백을 했고 저도 이렇게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어요 하고 그 자리의 모든 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제 고백을 들은 참석자들은 모두 무척 진지하고도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만 88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저처럼 장수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세계에서 급격히 진행되는 장수화에 입각해 지금까지 하는 다른 인생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영국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린다 그레튼과 앤드류 스콧 두 교수가 처음 발표한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인생을 교육, 일, 퇴직, 3단계로 나누는 설계가 일반적이었지만 100세 인생이 당연해진 사회에서는 연령에 따른 구분이 없어지고 일하는 시기를 다 거쳐 다시 배우는 시기를 맞이하는 등 인생의 로드맵이 다양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80대, 90대로 점점 나이 들에 따라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100세를 넘어서면 거의 모두가 치매에 걸린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90이 넘은 제가 치매에 걸린 것도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치매에 걸리지 않고 만년까지 건강하고 의식이 또렷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며 그 사람들도 더 나이가 들면 시간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치매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치매 판정을 받은 고령의 남성이 세컨 오피니언을 듣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사자와 가족의 말에 의하면 눈 내리는 날 잠옷을 입은 채 밖으로 뛰쳐나가 돌아다니다 집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하고 연락해 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앉으십시오 하고 의자를 권하자 그는 등받이 없는 의자를 마치 등받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앉으려고 했습니다. 어색한 몸 동작 끝에 의자에 앉은 그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현재 몸 상태나 치료법 등에 관한 질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제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걸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말입니다. 그때 환자의 표정이 너무도 진지해서 마치 전신에서 슬픔이 배어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생사를 건 심정으로 부딪혀 올 때는 그 자리를 모면하려는 임시 방편의 대답이나 어설픈 위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듣겠다는 자세로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까지 임상 경험을 통해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아요 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나도 당신과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겠다는 마음을 전하는 게 더 필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 위에 제 손을 보기에 올리고 그러게요 하면서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땠냐고요? 충격이 아니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건 어쩔 수 없다. 나이 들었으니까. 장수하면 누구나 걸리기 마련이니까 어쩌면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빨리 인정해버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꼈던 데는 신앙의 영향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신이 신앙을 주고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기에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타깝고 초조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은퇴 후 하고 싶었던 일들은 고사하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조차 알 수 없는데 말입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형 치매, 전두축두형 치매 등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경우 가장 먼저 시간을 가늠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엔 장소를 알 수 없게 되며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병의 진행을 늦춰서 가능하면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단계는 저 세상에 간 후로 미루고 싶었습니다.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 삶의 마지막 순간도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문득 성 마리안나 의대에 근무하던 시절 한 선배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네 자신이 같은 병에 걸리지 않은 한 너의 연구는 진짜가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했었죠. 그 선배에게 지금이라면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진짜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입니다.